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휘 분석기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컴파일러의 렉시컬 애널리시스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컴파일러는 렉시컬 애널리시스, 신텍스 애널리시스, 시멘틱 애널리시스, IR 제너레이션, IR 옵티미제이션, 코드 제너레이션, 코드 옵티미제이션 이와 같은 페이스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전체 과정 중에서 렉시컬 애널리시스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렉시컬 애널리시스 어휘 분석기의 역할, 어휘 분석기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입력법 4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토큰을 명세하는, 토큰을 기술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식에 관한 얘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정규식으로 기술된 토큰을 인식하는 인식키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천의도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천의도라고도 하고 전의도라고도 합니다. 또 어휘 생성기, 어휘 분석기 생성기인 렉스 컴파일러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토큰을 찾아내는 거죠. 그 토큰을 찾아내는 것을 토큰을 인식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인식하는 토큰 인식기 유형은 크게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전이도, 그 다음에 렉스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방법, 오토마타를 이용하는 방법,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가 3.4절, 3.5절, 3.6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큰 인식 얘기를 하기 전에 인식해야 될 토큰이 무엇인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if 언어의 소스 코드에서 등장하는 문법과 토큰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if 언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컴파일러에서 언어는 뭐냐? 스트링들의 집합이다. 문장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if 언어다. 그러면 이와 같은 if 문장, 이와 같은 if 문장, if로 된 문장들의 집합을 우리가 if 언어 랭귀지 L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if 언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의 종류는 무한대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무한대개인 문장들을 우리가 문법으로 기술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문법은 이 문장에 대한 문법은 어떻게 될까요? if라는 키워드가 있고 리저브드 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 수식 expr이 있고요. 요 expr이 있고요. then이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명령이다. 그래서 stmt라고 하는 문법 변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expr도 수식이 들어가는 변수, stmt도 문장에 들어가는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if라는 리저브드 워드 다음에 expr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then이라는 리저브드 워드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에 와야 되고, else라는 리저브드 워드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stmt라고 하는 문장이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언어의 문법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if 문장은 기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문장만 가지면 무한대개의 센텐스 전체를 다 문법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여기 말한 expr도 역시 문법 변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expr도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되겠죠. term이라고 하는 변수와 relp라는 토큰과 term으로 나열이 돼야 된다. 이 순서대로 나열이 돼야 된다. 이것이 expr 문법에 대한 정의고요. 또는 term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term은 id라고 하는 토큰과 number라고 하는 토큰 둘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이렇게 추리를 그릴 수 있겠죠. if 뒤에 expr 된 smt로 나열되는 스트링을 우리가 smt라는 문장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smt라고 한다는 거고, expr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술된 문법을 추리 형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 용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단말 심볼, non-terminal 심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SMT, EXPR 이런 것들입니다. 문법 변수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비단말 심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말 심볼, 터미널 심볼, 추리상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심볼이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은 리저브드 모드죠. 리저브드 if then else. 그래서 if then id number RELP else 이런 것들이죠. 이게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비단말 심볼들은 SMT는 이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텀도 id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단말 심볼, 단말 심볼. 자, 단말 심볼은 결국 리저브드 워드가 되네요. 또는 식별자 넘버가 되네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겠습니까? 토큰이라고 한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토큰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토큰을 찾아내야 이 문법도 확인할 수가 있고 문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이런 형태의 문장이 들어오면 여기에 if라는 토큰이 있고 exp라는 것을 이걸 찾아내는 인식기를 지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큰을 인식하는 인식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언어에서 문법을 따져 보니까 단말 심볼, 다시 말하면 토큰,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어의 토큰을 찾는 인식기를 만들겠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토큰이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if 언어의 토큰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 때는 렉심과 토큰과 속성 값으로 어떤 내용이 돼야 되는지를 기술을 해야 되겠죠. file space, 그 다음에 if, 이와 같이 아까 말한 단말 터미널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토큰 이름은 이렇게 됐습니다. 볼드 처리됐죠. 이 볼드체는 사실은 프로그램 속에서는 이게 그냥 정수의 값입니다. 0, 1, 2, 3, 4 같이. 그리고 이쪽은 렉심이라고 그랬죠. 렉심은 I자와 F자라는 의미죠. 이것은 regular expression으로 기술합니다. 또는 regular definition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definition이 되겠습니다. 자, RELP라는 토큰은 LT라는 속성을 갖는 것이 이것이다. 또 이 문자는 RELP라는 토큰이고 속성 GE, Great and Equal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큰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다음 우리가 할 일은 그 토큰을 Regular Expression과 같이 기술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술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렉스 컴파일러를 만들 때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 얘기가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전이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이도는요,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토큰의 인식기입니다. 예를 먼저 통해서 봅시다. 자, 지금 이와 같은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토큰과 크다라는 토큰 두 개의 토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토큰을 우리가 RELP라는 토큰이라고 그랬죠.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와 같이 플로우 차트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0이라는 상태에서 문자를 하나 읽어서 그 읽은 값이
크다는 표시면 6 상태로 가라. 6 상태에서 문자를 또 하나 읽어서 같은 값이면 7 상태로 가라. 7 상태는 동그라미 2개로 표현한 것은 accept state입니다. accept state. 그래서 이 initial state에서 accept state까지 패스를 만들면 지금 입력된 요거와 요것은 요 렉심이라고 한다겠죠? 요 렉심은 토큰으로 지금 인식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토큰 인식기를 우리가 만듭니다. 자, 그럼 토큰 인식기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을까? 스타트 스테이트가 반드시 하나로 주어져야 되고요. accept 스테이트는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7번과 8번이 accept 스테이트죠. 다음에 그러면 상태는요. 0, 0, 0, 6, 7, 8 이렇게 4개의 스테이트로 되어 있다 얘기하고요. 특히 retract state라고 하는 거 여기 이와 같이 별표를 표시한 것은 retract state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살펴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3, 5라고 해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인식하려면 0에서 읽어서 6으로 가고 6에서 다음 글자를 읽어봐야 됩니다. 읽으면 5가 나오니까 얻으니까 8로 갔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읽으면 5자를 못 읽고 6자를 그 다음 문자를 읽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포인터를 이쪽으로 하나 리트랙트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것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식 처리는 스타트 스테이트에서 accept 스테이트까지 패스를 만드는 문자열,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렉심이라고 한다했죠. 이런 렉심에 대해서 accept 스테이트 도달하면 이 렉심이 인식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는 토큰 이름은 RELP라고 한다겠죠. RELP라고 한다겠고 속성이 요거라고 한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전이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문자열로부터 토큰을 찾아내는 방법, 인식 방법이죠. 어떻게 하는지를 이런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지금 if 문장에 대한 if 언어에 대한 토큰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토큰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키를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 이와 같이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건 뭡니까? 자, 이게 스타트 스테이트는 반드시 스타트로 지칭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문자가 읽어지면 10업 상태로 가고 문자나 디지트가 읽어지면 다시 10으로 가고 다른 것이 나오면 이거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까지 읽어진 것은 아이덴티파이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아이덴티파이를 인식하는 인식기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토큰을 정의하고 토큰 테이블을 정의하고 모든 토큰에 대한 인식키, 전이도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립니다. 그래요. 그린 다음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큰 인식의 얘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태냐? if y1이 not equal 3.65이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프로그램 코드 중에 일부죠. 어떤 상태일까요? 원래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 상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컴파일러에서 입력 버퍼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현재 컴파일러의 이 토큰 인식 상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뭐라고 하냐? 렉심 비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포워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렉심 비기닝 포인터와 포워드를 일치시키고 시작 상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여기를 가리키게 해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태 0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상태에 딱 도달하면 상태에서 무조건 한 문자를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읽어드리면 당연히 포워드는 하나를 증가를 합니다. 다음 읽어드릴 때 다음 문자가 읽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증가시키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진 데이터가 지금 뭐가 읽어졌습니까? 자, 이 문자가 읽어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문자에 해당되는 엣지를 찾아요. 여기네요.
그러면 1로 간다는 겁니다. 1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1 상태에 도달했어요. 상태에 도달하면 무조건 한 문자를 또 읽어요. 또 읽어드리면 포인터가 포워드 포인터가 여기 있으니까 이 문자가 여기서 이 문자가 읽어지고요. 그래서 포인터는 당연히 여기에 와 있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1 상태에서 지금 읽어드린 문자가 크다는 표시니까 3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읽어드린 문자가 이 문자가 읽어드렸고 이 문자 읽어드렸고 0 상태에서 3 상태까지 갔다. 그렇다고 하면 3 상태는 뭐예요? 지금 두 개니까 accept state죠. 그리고 return 뭐라 하냐? RELP라는 토큰을 리턴해라. 속성은 not equal이라는 속성을 리턴해라. 이런 식으로 그 트랜지션 그램을 만들고요.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RELP라는 토큰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숫자를 인식하는 과정은 어떻게 할까요? 숫자를 인식하는 인식키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이 인식키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 시작을 렉신 비기는 포인터하고 포워드 포인터가 여기를 지시하게 놓고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12 상태, 스타트 상태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무조건 읽는다고 그랬죠? 3이 들어오겠죠. 3이 들어오면 디지트니까 13으로 가겠죠. 여기에 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태에 도달하면 무조건 하나 또 읽는다고 그랬죠? 뭐가 읽어져요? 점이 읽어지죠. 점이 읽어지니까 14로 갑니다. 여기서 또 읽으면요. 1이 읽어지죠. 디지트니까 또 1이 가죠. 1이 읽어지니까 1이 갔습니다. 또 15 상태에서 읽으면 2자가 읽어지죠. 2자가 읽어지니까 또 16으로 갔죠. 16 상태에서 뭐가 읽어져요? 마이너스가 읽어지죠. 그럼 마이너스가 읽어지니까 17로 가죠. 17에서는요. 또 읽으면 뭐가 읽어요? 3이 읽어지죠. 그러니까 3이니까 18로 갑니다. 18 상태는 뭐가 돼요? 18 상태 읽으면 브랭크가 읽어지죠. 어더니까 19로 가죠. 그래서 19로 가서 accept 토큰 인식 처리를 합니다. 자, 지금 읽어진 렉심이 뭐예요? 3.12-3이죠. 이 렉심이 넘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버 처리를 하는데 이때 리트랙트가 있네요. 리트랙트는 어떻게 하느냐? 각 상태에서 한 문자를 읽어드리고 포워드를 전진시키고 문자가 에지의 레벨과 같으면 그 상태로 전이를 하고 없으면 포워드를 LB 포인터로 이동시키고 자, 없으면 포워드를 백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TD로 다음 트랜지션으로 이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상태가 accept 상태이면 토큰이 인식된 상태이고 인식된 상태이므로 토큰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LB를 포워드로 증가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인식이 됐다. 그럼 이놈을 이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죠. 그러고 다음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또 다음 토큰이 인식이 되겠죠. 만일 리트랙트면 어떡하느냐? 리트랙트면 이 경우가 리트랙트가 들은 경우죠. 이 경우 예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 시작은 렉신 비기닝 포인터와 포워드 포인터가 여기를 지시하게 놓고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럼 하나를 읽습니다. 그러면 처음 상태는 시작 상태는 9니까 여기서는 읽어요. 그러면 X가 들어오겠죠. 그럼 레터니까 10으로 가겠죠. 그런데 포인터는 여기 와 있겠죠. 자, 그럼 또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1이죠. 1이면 디지트니까 여기 가서 가겠죠. 자, 그 상태 포인터는 여기 와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1이니까 다시 또 10으로 돌아오면 또 하나 읽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읽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이것이 들어오죠. 이것이. 자, 그러면 포인트는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를 지시하게 되죠. 여기를요. 그러면서 accept 도달합니다. accept 도달했으니까 뭐요? X1이라고 하는 토큰이 도달했으니까 그 토큰은 아이덴티파이어죠.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리턴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끝났으니까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렉신 비기닝 포인터를 포워드가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같이 일치시켜 놓고 다음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작다는 문자가 날아가 버리죠.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해야 되느냐? 이 포워드 포인터를 뒤로 하나 백한 다음에 렉신 비기닝 포인터가
이것을 지시하게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트렉트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처리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리즘을 말로 설명해 봤는데 구현은 어떻게 할까요? 자, 예를 든다면 RELOP라고 하는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부터 각 상태에서 처리할 작업들을 코드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코드는 사실은 next token이라고 하는 함수의 안에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요 RELOP라는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코드화하느냐. 파일 1 무한 룹 들렸죠? 파일 1로요. 그런 다음에 스테이트 상태는 처음에 0으로 놓고 무조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 0 했으니까 케이스 0이면 처음에 s 이퀄 0으로 놓고 시작했으면 처음에 0이겠죠? 0이니까요. 요 작업은 무조건 하나 읽는다고 그랬죠. C 이퀄 next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C가 브랭크이거나 탭이거나 뉴라인이면 그냥 스테이트 0이라고 해요. 그리고 렉신 비기닝 포인트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가게 하고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오고 또 보겠죠. 스테이트가 아직도 제로니까 케이스 제로에 해당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랭크나 탭이나 뉴라인이 아니면 이리 오겠죠. 그러면 if 그렇지 않으면 C가 만약에 이것이면 이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문자면 1로 가야 되겠죠. 스테이트 이퀄 1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0 상태에서 이퀄이면 5로 가야 되겠죠. 스테이트 5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면 페일을 처리하고 페일이 리턴하는 값을 스테이트로 하고 다시 반복한다는 거죠. 모든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단순하게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if 언어 토큰 테이블의 이 모든 토큰을 인식할 수 있는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이와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인식할 수 있는 코드를 완성해 본다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은 지금 RELOP라고 하는 토큰을 인식하기 위한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고요. 이것은 뭡니까? 아이덴티파이어, ID 식별자를 인식하기 위한 거고요. 이건 숫자, 과학지수 숫자, 실수 숫자, 정서 숫자. 그 다음에 이것은 fight 캐릭터를 인식하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드 아까처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과정에서도 페일이 있어요. 또 나머지 여기서는 지금 0 상태에서 1하고 5하고 6을 가는 코드고요. 또 케이스 1에 대해서도 이걸 똑같이 해야 되겠죠. 자, 그건 생략이 됐고요. 9번 걸 보겠습니다. 9번 거를 보면 또 9에서 C's 넥스자 하고 레터이면 C가 레터이면 10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fail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fail 함수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fail이 되거든. 여기서 fail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서 fail이 되든지 간에 다음 시작을 9에서부터 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리턴 되는 스테이트 값은 여기서 했으면 9가 리턴이 되겠죠. 만약에 이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처리하다가 페일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12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리턴하는 값은 12가 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걸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fail이라는 함수가 여기 있어요. fail이라는 함수가요. 자, next toke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초기에 state와 start를 0으로 놓고 렉스벨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작을 하겠죠? 자, 결국 이 코딩에 의해서 작업을 합니다. 코딩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경우로 해봅시다. 그러면 렉신 비기닝 포인터와 포워드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게 해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읽겠죠? 여기서요? 읽어집니다. 그럼 I자가 읽어지겠죠. I자가요. 그러면 I자가 읽어졌습니다. 그럼 forward 포인트는 여기를 지시하게 될 겁니다. 읽었으니까요. 그러면 I자네요. 자, 그러면 0에서 작다도 아니고 equal도 아니고 크다도 아니네요. 그러면 fail을 수행해야 되겠죠. 이곳에서 fail 함수가 수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러 가봅시다. 가보면 fail 함수에서는 forward equal token beginning forward가 다시 말하면 지금 나간 이것이 다시 이 forward가 여기를 지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forward equal token beginning 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state가 0이면 지금 현재 state가 얼마입니까? state가 0이죠. 0이면 start는 9라고 해놓고 9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return 9라니까 여기는 9가 나온다는 겁니다. 9가요. 자, 이제 9가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9 리턴하고 뒤로 오히려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스테이트가 9가 됐으니까 이놈이 수행한다는 거예요. 케이스 9가요. 다시 말하면 요 아이덴티파이를 인식하는 트랜지션 다이그램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상태니까 넥스트 주차를 다시 하겠죠. 자, 포워드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포워드 포인트가 다시 이걸 지시하게 해놨기 때문에 얘가 읽은 값은 뭐가 읽어집니까? I자가 읽어집니다. I자가 읽어지겠죠? 그러면 리턴이니까 다시 10으로 가겠죠. 10에서 다음 걸 읽어요. 그러면 F가 읽어지고 포인트는 여기겠죠? 그죠? F를 읽어요. 그러면 F가 읽어지니까 리턴이니까 다시 여기. F가 읽었으니까 다시 10 상태가 유지하겠죠. 다시 또 읽겠죠. 또 읽으면 뭐가 읽어져요? 브랭크가 읽어주고 여기를 가리키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브랭크니까 다음 읽어진 것은 other에 해당돼서 11로 간다. 이 11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11 상태에 도달했어요. 도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트랙트 하나를 하죠. 아까 같죠? 그 다음에 인스톨 아이디를 하죠. 심볼 테이블에 아이디를 인스톨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return get token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아이디가 리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토큰과 if니 아니면 identify number 다 처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약어가 있습니다. 예약어 문제. 예약어라고 하는 것은 예약어와 식별자는 그 렉심의 패턴이 동일하죠. 다시 말하면 if라고 하는 것은 예약어죠. 그런데 우리가 identifier,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첫 문자 레터가 나오고 레터나 또는 디지트가 나오는 스트링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identify라고 그래요. 그럼 if는 그 identifier라고 하는 패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identifier라는 토큰을 인식하라고 하면 if는 인식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약어들은 컴파일 전에 미리 심볼 테이블에 등록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식별자처럼 처리를 하면 예약어도 처리할 수 있고요. 식별자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식별자를 발견한다. 조금 전에 그 식별자 인식하는 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처럼 인식을 합니다. 인식이 됐어요.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같은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센텐스에는 지금 if라고 하는 예약어하고 then이라는 예약어가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컴파일러가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모든 CRM의 모든 예약어를 미리 심볼 테이블에 등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if와 then이 있으니까 두 개만 등록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심볼 테이블은 이와 같이 되어 있죠. 토큰과 렉심과 속성으로 되어 있는데, 자, if라는 토큰을 add한다. 그러면 아무 것 토큰에
심볼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if를 애드하면 0번째 인덱스에 if라는 토큰이고 if라고 하는 문자가 렉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등록이 될 겁니다. then도 등록을 한다. 그러면 토큰은 then이고요. THEN이라고 하는 렉심으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작업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인식을 한다 그러면 I자, F자 인식할 겁니다. 그러면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 인식기가 인식을 할 거예요. accept에 도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식별자가 발견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고 그랬죠? getToken이라는 함수를 처리를 합니다. getToken이라는 함수를 불러요. 그럼 getToken은 뭐하는 함수냐? 현재 찾아진 렉심으로 심볼 테이블을 탐색하고 있으면 그 인덱스를 아니면 0을 출력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if라고 하는 렉심을 가지고 지금 식별자가 발견되면 컴파일러는 리저버드 워드라는 건 몰라요. 식별자의 규칙에 의해서 식별자가 찾아졌구나 생각을 하고 찾아지면 getToken이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근데 getToken은 뭐라는 거다? 현재 찾아진 렉심 I자하고 F자, I자를 F자를 가지고 심볼 테이블 여기 탐색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게 있네요. 있으면 0을 리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그 0을 그냥 찾아진 토큰으로 리턴한다는 거죠. 다음에 A를 이제 A라고 하는 토큰이 A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가 또 찾아졌겠죠. 자, 그러면 식별자가 발견된 상태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getToken 하죠. getToken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A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잖아요. 그럼 없습니다. 없으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1을 리턴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1이면 install id를 합니다. id를 하나 등록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id라고 하는 토큰이 A라고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install id가 되고 return id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쭉 하다가 다시 THEN을 식별자인 줄 알고 찾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또 어떻게 똑같이 토큰 인덱스 getToken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쭉 찾아보니까 여기에 then이 있어요. 그러면 2를 리턴하겠죠. 2를 리턴하니까 -1이 아니잖아요. -1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볼 테이블에 idx의 토큰 then을 리턴해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다시 또 A가 찾아졌어요. 심플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이 작업이 일어날 거예요. getToken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렉심이 A니까 A 가지고 찾겠죠. 찾아보니까 이제 여기 있어요. 그럼 뭘 리턴해요? 2를 리턴하겠죠. 그러면 심볼 테이블 2의 토큰 하면 뭡니까? id죠. id를 리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약어도 식별자와 같은 규칙을 갖는 예약어도 이와 같은 처리만 해준다면 아주 스마트하게 예약어 토큰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컴파일러는 예약어와 식별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토큰을 인식하는 인식기가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전이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렉스 컴파일러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렉스 컴파일러는 어휘 분석기를 생성하는 생성기입니다. 그래서 렉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렉스는 렉스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어휘 분석기의 코드를 생성하는 컴파일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렉스 언어를 그 다음에 또 다른 타켓 언어로 번역하는 컴파일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렉스 프로그램은 뭘까? 이 렉스 프로그램은 어휘 분석기가 인식할 토큰을 정규식으로 기술하는 렉스 언어의 코드입니다. 렉스 언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렉스 언어의 코드입니다. 근데 렉스 언어는 뭐 하는 거예요? 토큰을
정규식으로 기술하는 코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렉스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렉스 컴파일러, 렉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렉스 원C 프로그램을 짜죠. 테스트 L을 짰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는, 이 코드에는 뭐 들어있어요? 렉스 언어로 토큰들이 쭉 또 기술되어 있습니다. 렉시컬 정규식으로요. 자, 그러면 컴파일 하게 되면 C 코드로 된 프로그램이 나와요. 이건 C일 수도 있고요. C#일 수도 있고요. 요 컴파일러의 타깃 랭귀지가 뭐냐에 따라서 C 코드로 된 게 나올 수도 있고, C#이 나올 수도 있고, 자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C#으로 나와지는 렉스 컴파일러를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C로 나왔다 그러면 C 컴파일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나와진 이 C 프로그램을 다시 컴파일을 시키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 실행 파일을 가지고 입력 스트링을 집어넣으면 토큰율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 이 코드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컴파일해서 이거 만들고, C 파일 만들고, 다시 파일을 C 컴파일로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 테스트 해보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렉스 프로그램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선언부, 번역 규칙부, 보조 함수부로 되어 있고요. 각각은 이와 같이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기술을 하고요. 그것을 definition, 레귤러 데피니션으로 이름을 줄 수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토큰을 기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번역 규칙부에서는 이 토큰이 발견이 됐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기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액션들을 취할 때 함수들을 소출해 쓸 일이 있다. 그럼 여기다 그 함수를 쓰고 그 함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코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간단한 예로 ID 식별자, ID 식별하는 인식기를 한번 렉스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별자 ID를 인식하는 렉스 프로그램입니다. 자, 먼저 A에서 Z 대문자, 소문자, 클래스로 레터를 정의하고요. 0에서부터 9까지 디지트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레터 뒤에 레터와 디지트의 합집합의 크로저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표시했죠. 아이디를요. 이렇게 아이디를 정의하고요. 아이디를 이렇게 정의하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정의하고요. 다음에 규칙, 번역 규칙부에서는 아이디가 찾아지면 return get 토큰을 하고 install 아이디를 해라.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코딩을 했다면 get 토큰하고 install id가 함수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식별자 아이디를 찾으려는 간단한 렉스 소스 코드입니다. 자, 렉스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루크헤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크헤드 오퍼레이터는 이 예제가 우리가 전에 한번 소개가 됐었죠. 이거는 toI라고 하는 변수명에다가 1.25를 대입하는 명령이고, 이것은 toI equal 1,25에서 반복문 to의 키워드죠. 차이가 다 똑같고, 이건 점이고, 여기서는 점이고, 여기서는 컴마라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용해서 이것은 to의 반복문이고, 여기서까지는 식별자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퍼레이터가 루크헤드 오퍼레이터입니다.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자, 이 의미를 보시면 D자, O자가 나오고 오퍼레이터가 나오고 let or digit 식별자 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equal이 나타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요. 그리고 또 let or digit, 여기서는 숫자지만 변수명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컴마가 나타나면
자, 로크에도 여기서까지 나타내서 이 콤마가 나타나면 요 TO가 토큰 리저브드 워드 TO다 이렇게 리턴하고, 아니면 DOA1 여기까지가 식별자라고 리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if가 배열명이죠. if라는 배열의 5번 방에다가 5를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if 문장이죠. A하고 B가 A가 2이면 B에다가 A를 더해서 대입하라,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건 어떻게 코딩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if, if 똑같고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식도 똑같고요. 똑같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퀄이 나오지 않죠. 이 차이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코딩할 수 있죠. if 오퍼레이터 괄호가 나타나고, 이건 any 캐릭터입니다. any 캐릭터가 나온 다음에 괄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퀄이 나타나면 이 if가 뭐예요? 배열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if 문장에서는 equal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매치가 되면 identifier if를 리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 if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 포트란 언어에서 난제로 챌린지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리저브드 워드가 식별자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로크헤드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예제를 통해서 보고 있는 if 언어의 if 언어에 있는 모든 토큰을 이와 같이 토큰 테이블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 인식하는 인식기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렉스 컴파일러로 토큰을 찾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본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큰들을 이와 같이 렉시컬 애널리시스로, if라는 토큰은 i자와 f자고, then이라는 토큰은 then이고, 그 다음에 digit는 이렇다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술이 되어 있다. 이건 좀 R이 LOP고요. 토큰은, 그 다음에 이건 속성들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주성문이라고 했죠. 렉스의 주성문이고요.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C 언어의 주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지금 주성문이니까요. 이건 if 언어의 토큰에 대한 렉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토큰들을 우리가 찾아서 리턴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놓고요. 여기 보시면 dellim이라고 하는 regular definition 어떻게 씁니까? 브랭크, 그 다음에 탭에다가 뉴라인이죠. 이런 것들이 dellim이라고 써놓고, dellim positive close 했죠. 그럼 이 세 개의 문자 중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whitespace가 라는 regular definition으로 표현이 된 거죠. 여기서 지금 이 definition 이름과 DELIM을 만약에 괄호를 빼지 않으면 뭡니까? D자, E자, L자, I자, M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definition 이름은 반드시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letter 이렇게요, 표시하고, digit 표시하고, 그 다음에 identifier는 쉽죠. 그러면 이제 letter or digit에 close 하면 되는 거죠. 넘버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래서 이제 선언부죠. regular definition 선언부를 해서 다 해놓고요. 변역 규칙을 가보겠습니다. whitespace, 자, 여기도 요 자리가 토큰을 기술하는 자리입니다.
파일 스페이스는 위에서 사용한 레귤러 데피니션이니까 충괄호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일 없습니다. 파일 스페이스는 무시하면 되는 거죠. 자, I자 F자는 return if라는 토큰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then else id의 경우는 id가 여기서 말한 id가 만약에 패턴이 찾아졌다 그러면 YYV에다 install id가 뭐라겠습니까? id를 등록하고 심볼 탭에 등록하고 리턴한다고 그랬죠. 리턴 값, 속성 값 리턴하겠죠. 그리고 리턴 id. 다시 말하면 속성 값은 YYLVAL에 저장해 놓고 YYLVAL은 글로벌 변수겠죠. id를 리턴하면 되겠죠. 또 넘버가 찾아지면 역시 install num에서 심볼 탭에 num을 등록해 놓고 토큰 넘버를 리턴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찾아지면 어떻게 해요? 속성은 LT라고 했죠. 속성은 LT고요. 이것이 속성은 LT고요. 그 다음에 토큰은 RELP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된 함수가 install num이 있고요. install id가 있죠. 그래서 install id, install num을 이와 같이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f 언어에 등장한 모든 토큰들을 인식하는 코드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토큰 테이블을 만들고 이렇게 렉스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 만들 때와 렉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보면요.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은 그래프를 그리고 코딩을 해야 됐었죠. 근데 렉스 컴파일러로 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한 페이지의 코드로서 모든 토큰을 다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큰의 인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천이도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토큰을 찾아낼 수 있는지 공부했고요. 또 어휘 분석기, 렉스 컴파일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 개괄적인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렉스 프로그램을 실제로 짜서 토큰을 찾아서 출력하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